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권위세 양경원입니다. 드디어 지금 오늘부터 이제 사회문화 수업을 우리가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즐겁고 재밌게 선생님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또 여러분에게 사실은 잘 보이고 싶어서 오늘 옷을 이렇게 한번 멋지게 입고 와봤어요. 옷도 노란색, 빨간색, 또 흰색. 여기다가 또 헤드셋까지. 헤드셋 한번 보세요. 멋지게 이 노란색으로 딱 되어 있는 헤드셋 딱 쓰고 와가지고 우리가 그 색깔 맞춤이라고 그러죠. 흔히 깔맞춤. 깔맞춤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멋지게, 재밌게,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선생님과 함께 서로 웃고 긴장하지 말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 잘 따라주고 잘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사회문화 수업은 아주 만점 맞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첫 번째는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두 번째, 이런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자연현상의 특성과 비교하여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물어보는 것이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수능 사회문화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1번 문제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또 자연현상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자연현상이란 무엇이냐, 우리 자연현상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며칠 전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불볕 더위가 오면서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더운 것도 자연현상과 관련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이런 몇 가지 그 사진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학교 모습입니다요. 잘 보인가요? 잘 보이신가요? 예. 이 여름이 되니까 이렇게 학교 모습이 파랗게 실록이 우거졌죠. 자, 또 다른 모습, 선생님 몇 가지 그 학교 사진들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체육관에 있는 가을 되니까 이렇게 단풍이 드는 모습들. 이런 거 전부 다 자연현상이죠. 자, 여러분, 가을에 우리 학교 운동장 멋지죠? 우리가 운동장 멀리서 보니까 노란 단풍이, 은행나무 단풍이 들어가고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현상이죠. 봄철에 또 우리 학교, 여러분 꽃 필 때 한번 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다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죠? 중학교 쪽에서 이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멋지잖아요. 사진이 참 멋져요. 선생님 제가 찍었어도 참 멋지게 나옵니다. 또 겨울이 되면 이렇게 눈 오는, 우리 학교 눈이 와서 딱 쌓여있는 전경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연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의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죠. 저절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 인간의 의지, 생각이나 노력이 들어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집이 매몰되고
강물이 넘쳐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집을 새로 짓고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사람들의 자연에 대해서 생각, 가치, 의지,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물론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을 극복하고 이용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기 그 아르헨티나 가장 남쪽에 내려가면 남반구에 있는 아르헨티나 남쪽에 내려가면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파타고니아의 국립공원에는 엄청나게 빙하가 있는데 최근에 이 빙하가 녹기 시작해요. 빙하가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온이 높아지니까 빙하가 녹을 수밖에 없죠. 녹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간들이 거기에 배를 타고 구경을 가는 거예요.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빙하가 녹아나고 빙하가 녹으니까 이게 바닷물이 넘쳐서 우리한테 또 홍수 피해랄지 아니면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 수면 바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그러면 또 이게 우리 이 인간들의 삶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주죠. 자, 이렇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서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연현상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자연현상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몰가치성, 여기죠. 몰가치성, 존재법칙, 필연성, 확실성, 보편성. 자, 이런 우리가 네 가지 걸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이 자연현상의 특징에 관계된 것은 매우 수능 시험 문제 꼭 1번 문제 선생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잘 나오니까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밑줄 딱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몰가치성입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몰자는 한자쓸 때 매몰한다 할 때 묻힌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묻힌다. 즉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의지나 가치 이런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눈이 오는 것, 비가 오는 것, 홍수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몰가치성이라는 문제. 두 번째, 존재법칙입니다. 이 존재법칙이라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 오직 그게 현상이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존재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필연성입니다. 필연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자, 우리 눈은 언제 내리죠? 기본적으로 눈은 0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야 눈으로 내리고 0도 이상 올라가면 비 형태로 빗방울로 내리는 것이죠.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법칙 발견을 하는데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 필연성입니다. 그 다른 말로는 또는 확실성이라고 그럽니다. 항상 정확하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네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조건만 같으면 항상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비가 오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많이 오죠. 이게 역사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비라고 하는 것은 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갔을 때 내려오는 현상이에요. 어디에나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통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합니다. 자연현상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몰가치성, 즉 인간의 의지, 가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존재법칙. 존재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있고 없고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의 인간들의 생각과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반드시 나타난다. 꼭 그렇더라 라고 하는 필연성과 확실성에 올립니다. 네 번째가 시간과 공간이 바뀌더라도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보편성입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자연상의 특징으로 꼭 기억합시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입니다. 항상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주 학습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과 항상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치 함축적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함축적. 자, 이 가치 함축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의 가치나 인간의 생각, 신념이 어떤 현상 속에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치 판단, 옳고 그름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치 함축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문화 현상 속에는 대부분 우리 인간들의 생각들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이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당위법칙입니다. 당위법칙이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이때 당자가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마땅히 그런 뜻이고 이자가 할 이자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규범적 요구죠. 이걸 규범적 요구.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이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인간의 자율적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외적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률에 올리라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연현상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꼭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의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보편성과 더불어서 특수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성은 자연현상도 어디에서나 나타났죠. 사회문화 현상도 인간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 대개 구체적으로 다 좀 나타나는데 그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밥을 먹어요. 인간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보편성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주로 밀가루와 관련된 밀과 관련된 것을 주식으로 먹고 우리 동양 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쌀을 주식으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쌀을 먹는다고 하는 특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지만 자 우리가 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죠. 집에서 잠을 자죠. 그러나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면 역사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죠. 주로 서양 사람들은 이 양옥집이라고 하죠. 이런 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집은 초가집 또는 기와집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보편성이 나타나면서 이 사회문화 현상은 또한 각각의 지역이나 장소나 역사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능 시험 문제 1번 시험 문제로 거의 매년 모의고사고 교육청 주관이고 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설명하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두세요. 수능 시험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연현상의 특징 첫 번째, 자연현상은 몰가치적이다. 즉 인간의 생각에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다. 즉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교되는 특징. 두 번째, 자연현상은 그게 있느냐 없느냐 존재 법칙일 뿐인데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 규범과 관련된 것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당위 법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자연현상은 필연성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더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죠. 눈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내려오고 물은 100도 이상이 되면 끓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학교 학생으로서 등교할 때 아침에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100% 학생이 다 인사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깜빡 잊고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항상 왜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확률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시대나 공간이나 모두를 초월해서 다 똑같이 항상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 있죠. 사회문화현상도 그런 보편성이 나타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더라. 모두가 조금 전에 쌤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주로 밀가루와 관련된 음식을 먹는 것이고 동양 사람들은 물론 모든 동양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쌀과 관련된 음식을 해서 먹더라.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과 우리가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쌤이 얘기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연현상의 특징 몰가치적이다. 존재법칙이다. 필연성, 확실성의 원리가 나타난다. 보편성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은 가치 함축성이다. 당위법칙이 나타난다. 개연성이 나타난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즉 확률의 원리다.
보편성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특수성도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수능 1번 시험 문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중요 표시 밑줄 쫙 그어놓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런 형태의 문제가 수능 시험 문제이면서 모의고사랄지 평가원 시험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마늘, 양파 등을 많이 섭취할수록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자, 대장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의 의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장암이 발병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연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기억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건강한 833명의 성인 남녀와 대장암 환자 833명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억,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과 같은 것은 필연성을 띈다 그랬네요.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연성은 반드시 그렇게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현상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몰가치적이다 그랬네요. 몰가치적이다라는 말은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가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니은은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러니까 몰가치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렸죠. 자, 3번. 기억과 같은 현상, 즉 자연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법칙 발견이 용이하다 그랬어요. 법칙 발견이 훨씬 더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그 자연현상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법칙 발견도 쉬운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과 같은 현상은, 즉 사회문화 현상은 기억, 자연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했네요. 명확하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원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현상이 훨씬 더 명확하죠. 사회문화 현상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수능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곧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즉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비교 분석해 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즉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쌤이 하트 하나 딱 줄게요. 고생했어요.
박수! 고생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시다. 여러분, 안녕!